여러분, 빛날지의 채널의 이순자입니다. 저는 40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71세의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매일 목욕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하지, 깨끗해야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잠깐만요. 제가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목욕이 오히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목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들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더 자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주에 제 병원에 75세 박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혈압이 200까지 치솟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군요.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혈압이 급격히 오른 상태였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30분씩 목욕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목욕 직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이와 비슷한 사례를 수없이 봐왔거든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말이죠. 사실 목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몸에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탄력을 잃고 심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뜨거운 물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이 닿는 순간 우리 몸의 혈관들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 박동수를 늘리고 더 많은 혈액을 펌핑하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에 몸이 잘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급격한 변화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 김 할아버지였는데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원인을 찾아보니 역시나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신 직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위험합니다. 추운 욕실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했다가 확장하면서 혈압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때 심장에 가해지는 충격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럼 혹시 그러면 목욕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목욕은 필요해요. 하지만 방법이 중요한 거죠.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올바른 목욕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떻게 목욕을 해야 안전할까요?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황금 법칙들입니다. 첫 번째, 목욕 횟수를 줄이세요. 매일 목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길어도 4번이면 충분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2~3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더러워지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의 유분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많은 세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움증이나 습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의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 금물이에요. 미지근한 물, 정확히는 37, 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묻혀 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돼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목욕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게 맞추세요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혈관에 큰 충격을 주지 않거든요. 세 번째, 목욕 시간을 단축하세요. 30분씩 목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건 심장에 너무 큰 부담을 줍니다.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해요. 길어도 20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장시간 목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그리고 욕실의 습한 환경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어집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네 번째, 목욕 전후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목욕하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한 컵 마시세요. 목욕 중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가 될 수 있거든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너무 급하게 일어나지 마세요. 천천히 일어나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욕실 환경을 점검하세요. 욕실이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안 됩니다. 목욕하기 전에 미리 욕실을 따뜻하게 데워 놓으세요. 하지만 너무 덥게 하지는 마시고요. 미끄러짐 방지 매트도 반드시 깔아두시고 손잡이도 설치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응급실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을 생각하면 이런 작은 주의사항들이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런 방법대로 목욕 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혈압도 안정되고 어지럼증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건강한 목욕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욕과 관련해서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목욕 후 급사라는 건데요. 일본에서는 이를 히트쇼크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통계를 보면 연간 약 17,000명이 목욕 중이나 목욕 직후에 돌아가신다고 해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입니다. 추운 욕실에서 옷을 벗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요.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우리 심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2세 최할아버지였는데요.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혈압약도 잘 드시고 정기검진도 받으시는 모범적인 환자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아침 사모님이 급하게 병원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목욕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6시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특히 그날은 날씨가 유독 추웠는데 찬 욕실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시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 신호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목욕 중이나 목욕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가슴 답답함입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위험해요. 이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두 번째는 심한 어지럼증이에요. 단순히 어지러운 게 아니라 균형을 잡기 힘들 정도로 심한 어지럼증이요. 이는 혈압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목욕 중인데 갑자기 식은땀이 난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욕실이 습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숨이 차고 답답하다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나가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메스꺼움이나 구토감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가족분들께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약물과 목욕의 상호작용으로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음주 후에는 절대로 목욕하지 마세요.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뜨거운 물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건강한 목욕 습관만 기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욕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만들어낸 안전한 목욕법이에요. 목욕 전 준비 단계. 먼저 목욕하기 1시간 전에는 식사를 피하세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이 피부로 몰리면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물을 1컵 정도 마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목욕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거든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 놓으세요. 히터나 온풍기를 이용해서 욕실 온도를 20에서 25도 정도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게요. 그리고 가족분들께 목욕한다고 미리 말씀드리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이나 자녀분께 연락드리시는 것도 좋겠어요. 목욕 중 주의사항. 욕조에 들어갈 때는 절대 갑자기 들어가지 마세요. 먼저 발끝부터 천천히 물에 담그세요. 그 다음에 종아리, 무릎, 허벅지 순서로 차근차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서서히 온도에 적응할 수 있어요. 목까지 물에 잠기지는 마세요. 가슴 아래까지만 담그시면 됩니다. 목까지 잠기면 물의 압력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목욕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 10에서 15분이 적당하고 길어도 2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시계를 욕실에 가져다 놓고 시간을 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목욕 중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세요. 조금이라도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참지 마시고 바로 나오세요. 목욕 후 관리법. 목욕이 끝났다고 갑자기 일어나면 안 돼요. 욕조에 앉아서 2, 3분 정도 몸을 식히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도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가 나기 쉬워요. 부드럽게 두드리듯이 물기만 제거하시면 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세요.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정강이나 팔꿈치, 무릎 같은 부위는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옷을 입을 때도 서두르지 마세요. 몸이 완전히 식은 다음에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갑자기 두꺼운 옷을 입으면 또 다시 혈관에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목욕 후 30분 정도는 격한 활동을 피하세요. 집안일이나 운동은 나중에 하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쉬시면서 몸이 안정되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런 방법들이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려보겠어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거든요. 선생님, 샤워는 괜찮나요? 네, 샤워가 훨씬 안전해요.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 샤워가 심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하지만 샤워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에 물을 틀 때 갑자기 뜨거운 물을 쏘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서 점점 적정 온도로 맞춰 가세요. 그리고 샤워기를 몸에서 멀리 두고 물의 온도를 확인한 다음에 몸에 가져다 대세요. 매일 씻지 않으면 정말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젊을 때만큼 자주 씻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파괴돼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4번 정도면 충분하고 매일 씻고 싶으시다면 물로만 간단히 씻으시거나 물티슈로 몸을 닦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겨드랑이나 발같이 냄새가 날 수 있는 부위만 부분적으로 씻으시면 됩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목욕할 때 더 주의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혈압약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뜨거운 물의 혈관 확장 효과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혈압약 복용 후 2-3시간 이내에는 목욕을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목욕 전에 혈압을 한번 재보시고 평소보다 낮거나 높다면 그날은 목욕을 미루세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기 쉬워서 온도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뜨거운 줄 모르고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목욕 전에 반드시 온도계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발에 상처가 있으면 절대 욕조에 들어가지 마시고 샤워만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겨울철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겨울철이 가장 위험한 계절이에요. 욕실과 다른 방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히트쇼크가 일어날 위험이 높아집니다. 겨울철에는 목욕 횟수를 더 줄이세요.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욕실을 미리 데워놓는 건 필수입니다. 옷을 벗기 전에 온풍기로 욕실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목욕 후에 어지러움이 자주 생기는데 정상인가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혈압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에요. 만약 목욕 후에 자주 어지럽다면 목욕 방법을 바꿔보세요. 물 온도를 더 낮추시고 목욕 시간을 더 줄이세요. 그리고 욕조에서 나올 때 더 천천히 나오시고요. 그래도 계속 어지럽다면 심장내과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여러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건강한 목욕 습관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지식입니다. 이제 목욕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계절별 목욕법과 특별한 상황에서의 주의사항들입니다. 봄철 목욕법. 봄에는 날씨 변화가 심해서 몸의 적응력이 떨어져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봄철에는 목욕 온도를 평소보다 1~2도 정도 낮춰서 하세요.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외출 후 목욕할 때 머리를 꼼꼼히 감아서 꽃가루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여름철 목욕법.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목욕 횟수를 늘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1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여름철 목욕의 핵심은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심지어 약간 차가운 물로 해도 좋습니다. 특히 더운 날에 운동을 하시거나 밖에서 일을 하신 후에는 바로 찬물로 목욕하면 안 돼요.
30분 정도 쉬어서 체온이 내려간 다음에 목욕하세요.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심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가을철 목욕법. 가을은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목욕 시간을 조금 더 줄이시고 목욕 후 보습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그리고 날씨가 서서히 추워지니까 욕실 온도 관리에도 신경 쓰시고요. 겨울철 목욕법 더 자세히. 겨울철은 정말 조심해야 할 계절이에요. 제가 응급실에서 목욕 관련 사고를 가장 많이 보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거든요. 겨울철에는 이런 점들을 꼭 지켜주세요. 첫째, 욕실을 충분히 데워 놓으세요. 최소 15분 전부터 히터를 틀어 놓아야 해요. 둘째, 옷을 벗기 전에 손과 발을 미리 따뜻한 물에 적셔 보세요. 셋째, 목욕 후에는 따뜻한 옷을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특별한 상황별 주의사항. 감기에 걸렸을 때는 목욕을 피하세요. 열이 있거나 몸이 아플 때 목욕하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대신 물티슈로 몸을 닦거나 부분 목욕만 하시면 됩니다. 수술을 받으신 후에는 의사와 상담 후에 목욕하세요. 특히 심장 수술이나 혈관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목욕이 상처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약을 새로 시작하셨을 때도 조심하세요. 새로운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다면 약 효과가 안정될 때까지 일주일 정도는 목욕을 조심스럽게 하세요. 가족들이 알아야 할 점. 만약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면 가족분들도 이런 점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목욕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면 안부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30분 이상 소리가 안 들리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목욕 후에 얼굴이 너무 빨갛거나 숨을 헐떡이신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모시고 나와서 쉬게 해드리세요. 목욕용품도 신경 써주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목욕용 의자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보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건강한 목욕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목욕의 위험성과 올바른 목욕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목욕 습관을 바꾸신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사례, 혈압이 안정된 이 할머니. 69세 이 할머니는 처음에 제게 오셨을 때 혈압이 들쭉날쭉했어요. 아침에는 정상이었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높아지곤 했거든요. 약을 바꿔봐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1시간씩 목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욕 방법을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어요.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고 물 온도도 미지근하게 시간도 15분으로 단축하셨죠.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혈압이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도 요즘 어지럼증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 사례,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진 박 할아버지. 73세 박 할아버지는 심장이 자주 두근거린다고 오셨어요. 심전도를 찍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본인은 정말 괴로워하셨거든요.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가 매일 저녁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특히 목까지 물에 푹 잠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법을 바꿔드렸어요. 목욕 횟수를 줄이고 가슴 아래까지만 물에 담그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목욕 시간도 20분에서 10분으로 줄이셨죠. 2개월 후에 심장 두근거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 수면의 질이 좋아진 김 할머니. 67세 김 할머니는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오셨어요. 밤마다 뒤척이시고 새벽에 자꾸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제를 처방해 드려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상담을 해보니 매일 밤 늦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잠들기 직전에 목욕을 하시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습관이었거든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목욕 시간을 저녁 7시 이전으로 바꾸시고 물 온도도 미지근하게 하시도록 했어요. 한 달 후에 요즘 잠을 정말 잘 잔다고 하시면서 얼굴이 밝아지셨더라고요. 네 번째 사례, 피부 트러블이 좋아진 최 할아버지. 71세 최 할아버지는 온몸이 가렵다고 오셨어요. 피부과도 다녀보시고 연고도 발라보셨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대요. 알고 보니 하루에 2번씩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계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너무 자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니까 피부가 더 건조해진 거였어요.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시도록 했어요. 6주 후에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부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젊을 때와 다른 목욕법이 필요해요.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한 목욕 5대 원칙. 첫째, 목욕 횟수를 줄이세요. 매일이 아닌 일주일에 3-4번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물 온도는 37, 8도로 미지근하게 하세요. 셋째, 목욕 시간은 10에서 15분으로 단축하세요. 넷째, 목욕 전후로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째,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주셔도 목욕으로 인한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춰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에 맞는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세요. 목욕할 때 가족이나 이웃에게 미리 말씀드리시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욕실 문은 잠그지 마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목욕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응급상황 대처법. 만약 목욕 중이나 목욕 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나가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쉬시고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몸을 안정시키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가세요. 정기 검진의 중요성. 65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은 꼭 체크해 보세요. 혈압, 심전도,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안전한 목욕법도 정할 수 있거든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세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목욕할 때 조심하세요. 이 한마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온도계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이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목욕 습관으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빛날지의 채널의 이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